이번에는요, 사인 함수에 대해서, 사인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하면 말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그 그래프는요, 사인 함수가 이것이 이 그래프로 다 삼각함수가 정의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탄젠트 함수는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죠. 별도로 뭐 이런 그래프로 탄젠트 그래프는 되지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같은 거죠. 이 세타가 뭐 2분의 파이 좌로 옮겼느냐 우로 하느냐 어, 세타 값의 차이만 있는 거죠. 똑같이 이거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만 배우기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인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 y 그 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 사인 2t 혹은 사인 파이 t 오메가 t 뭐 ex 여러 가지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각 식이 될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인 그래프 이거 할 때는 이제 이 주기함수라고 그러죠.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주기라든가 파장 혹은 주파수 혹은 사인 함수의 이동 이런 걸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사인 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할 때 이제 우리가 파장이라든가 이런 이거 파입니다. 파. 그러니까 전자파 같은 게 다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할 때 뭐 파라든가 진동파라든가 이런 게 다 할 때 그 파의 이 속도와 이제 파장,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이런 거의 관계가 모두 이 사인 그래프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y equal sin theta. 제가 이게 빨간 글씨를 썼는데요. 이것이 sin theta 삼각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이것이 기본형이에요. 우리가 이차 함수의 기본형은 그냥 y equal x 자승 이렇게 하듯이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여기서 계수는 1이죠. 여기가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y equal x 자승 기본형 하지만 거기에 계수가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고 y equal x 자승 할 때는 그 계수는 1이죠. 여기서도 계수는 1로 보는 겁니다. 이 1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형이죠. 그래서 y equal sin theta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거죠. 그럼 이 세타의 사인이라는 연산자를 그렸을 때 그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배웠듯이요.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죠? 8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세타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높이 y좌표라고 그랬죠. 높이가 아니죠. y좌표라고 해야 됩니다. y좌표. 그럼 이렇게 되죠. 이만큼 돌아가면 y좌표가 여기고 1로면 y좌표가 1이죠. 90도로 갔을 때가 제일 높으니까 y좌표가 제일 크죠. 1이니까 최대점으로 오고 1로 갈수록 세타가 점점 진행할수록 이 y좌표가 작아지다가 여기 오면 y좌표가 0이죠. 수평이 돼버리니까 값이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1로 지나가면은 똑같아지는데 y좌표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쭉 오다가 여기 왔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최소값이 되죠. 최소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0이 됩니다.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는 똑같이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이 그래프 모양은 여기서부터 새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것이 똑같이 4파이 한 바퀴 돌면 2파이죠. 한 바퀴 돌면 2파이, 두 바퀴 돌면 4파이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가 그려져요. 그리고 이때 값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y좌표가 값이라고 했죠. 이것들은 다 y좌표 값입니다. 회전할 때 8의 길이에서 8의
끝점에서 x축으로 내린 삼각형의 일단 y좌표 값이에요. 이것이 다 y좌표 값이고 이렇게 그리면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축은 뭐죠? 이건 세타입니다. 세타인데 라디안 값이에요. 이건 세타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세타 라디안 값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이클이라는 건 어느 그 반복되는 모양의 한 개, 요거를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 사이클을 우리가 한 사이클을 이제 뭐 이렇게 이 모양은 파도의 모양하고 똑같아 가지고 파도로 많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파도 같은 게 이게 마루라고 하죠. 마루, 여기를 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파도를 잴 때 마루에서 마루가 배가 있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한 사이클로 봅니다.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똑같아요. 이걸 한 사이클, 똑같은 한 모양이 반복될 때 그 한 개의 모양에 그 지나가는 이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이라고. 이때 이 거리, 한 사이클의 이 거리 세타, 한 사이클이 몇 세타냐? 여기서 나온 것이 2파이죠. 이 한 사이클이 2파이죠. 이거를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그래요. 장이라는 건 길이입니다. 길이, 파장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파장은 한 사이클 지나갈 때 그때 세타의 거리예요. 거리, 파장은 거리입니다. 뭐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2파이가 한 파장이고 한 파장의 길이가 2파이.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파장은 2파이다. 그러니까 파장이 한 사이클 가는데 가는 그 거리죠. 2파이. 세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제 가장 높은 점, 가장 높은 값 이상은 안 가는데 이것을 진폭이라고 하죠. 이걸 진폭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1입니다. 진폭이 1. 그리고 여기 1이 이 값이 진폭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수값이 진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되면 이렇게 2배로 커지겠죠. 그때 여기가 2자가 붙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의 폭이죠. 폭이라고 하죠. 아까 뭐 길이라고 했지만 이 폭이 얼마죠? 2파이 라디안입니다. 이 폭이 한 사이클의 폭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로 보셔도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는 게 이제 보긴 더 쉽죠. 여기서 이게 한 사이클의 이 폭이 2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 사이클의 폭은 얼마냐? 반 사이클은 여기죠. 이땐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 세타 이거의 보는 방법은 그렇죠. 뭐 진폭 보고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의 한 사이클이 어디까지인가 보고 그 한 사이클의 폭이 얼마냐? 2파이. 이거를 폭을 파장이라고 하죠. 파의 길이, 한 사이클의 길입니다. 한 사이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이라고 하고 2분의 1 사이클은 반 파장하면 파이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알듯이요. 한 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그 모양이 생성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모양이 나와서 그 한 가지 모양, 고유 모양을 이제 사이클이라는데 여기서 한 사이클에 얼마 진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파는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이클에 2파이만큼 진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 이퀄 2파이에 한 사이클 진행한다 이거죠. 세타가 2파이 될 때 한 사이클 진행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y 그 사인 세타가 이죠. 어떻게 그려지고 각각의 파장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y 그 사인 t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t를 썼다 이거죠.
t가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제가 강조합니다만 여긴 t가 들어가든 뭐가 되든 이 함수는 이걸 세타로 생각한다고 했죠. 세타로 생각해요. 세타로 생각하고 그리니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사인 뒤에 뭐가 오든 건 다 이 라디안으로 생각하는 게 라디안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림이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 t가 시간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초, 2파이초, 뭐 3파이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이제 1초, 2초 읽어야 되지만 사실 이 그림상으로는 그림이 이렇게 지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 2파이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초는 어디쯤 될까? 1초는 한 이쯤 되겠네요. 2분의 파이니까 이건 1.5초가 조금 될 거고, 한 1초는 한 여기쯤 1초가 되겠네요. 여하튼 간에 사인 t로 했으면 우리가 t 초라 하더라도 이 사인 함수는 이걸 세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타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래프를 만들어 가요. y 사인 세타 하면 t가 돼도 시간이라고 썼지만 사인 연산자는 이게 시간이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무조건 세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이거 하고 똑같아. 세타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이 그냥 내가 t라고 정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t라고 쓴 거지만 연산자는 이게 시간인지 뭔지 관계없이 다 세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인 세타, t도 이렇게 똑같은 세타라고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단지 이걸 t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사이클은 한 사이클이지만 한 사이클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t는 시간이죠. 시간, 길이가 아니고 시간을 우리가 할 때 이걸 주기라고 하죠. 주기. 그래서 한 사이클의 폭을 저기서는 폭이니까 파장, 길이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 폭은 시간이죠. 시간의 폭이니까 이건 주기라는 말 쓰죠. 주기는 시간이죠. 주기라는 건 시간이에요. 한 사이클을 가는데 몇 초 걸리느냐. 이게 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는 같지만 해석은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프는 같지만 해석은 한 주기는 2파이초, 약 6.28초에서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해서 이거는 파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간이니까 이건 주기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기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이건 시간이에요. 한 사이클 가는데 2파이초 걸린다. 한 사이클을 만드는데 한 사이클이 생기는데 2파이가 걸린다. 한 사이클 진행하는데 2파이초가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똑같고 단위만 우리에게 다르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엔 시간이니까 파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단위가 여기서 t 시간 초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요. y 거루 sin et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가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 설명을 드리지만 sine이라는 이 연산자가 있으면 이 연산자는 뒤에 나오는 모든 값들을 세타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세타 값으로 출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sin et에서 et 값은 여기다 1초를 넣든 2초를 넣든 3초를 넣든 여기서는 t가 시간인데 초예요. 그러면 여기다 무슨 3을 넣으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6초라고 그러지만 사인 연산자는 이걸 6라디안으로 해석합니다. 6라디안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6라디안에 대한 값을 출력해냅니다. 그래서 사인 연산자는 이걸 라디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ET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요, 세타가 2파일 때 한 사이클을 가죠. 2파일 때 한 사이클을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가 2파일 때 한 사이클을 가요. 함수는. 근데 여기서 이 et라고 썼지만 이걸 세타로 보기 때문에 et가 세타를 보기 때문에 세타가 et이기 때문에 et가 2파이에서 한 사이클을 진행합니다. et가 2파일 때 한 사이클 진행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을 t라고 했죠. t라고 했으니까 t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t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이 식을 다시 쓰면은 t는 어떻게 되죠? 파이초에서 한 사이클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t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이 t가 2파일 때 한 사이클 진행하지만 이걸 세타로 보기 때문에 이 t가 2파일 때 한 사이클 진행하지만 우리가 t를 축을 t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그리면은 t가 얼마일 때 이거죠? 파이초에서 한 사이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t가 파이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t는 세타나 같고 이 t는 세타이고 연사 사인 연산을 씌웠기 때문에 이 t는 세타이고 세타 2파에서 한 사이클 진행하니까 2t 2파에서 한 사이클 진행. 왜 그 t라는 축을 t로 축을 했으니까 t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죠. t 파이초에서 한 사이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면 한 사이클을 가는데 이것이 파이초예요. 또 한 사이클을 가면 2파이 이것이 3파이. 그래서 y sin e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 진폭은 뭐 1이나 똑같고 결국은 주기만 찾으면 되는 건데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한 사이클이 몇 초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이클이 몇 초냐. 사인 연산은 ET를 세타로 보니까 세타가 2파일 때 한 사이클이니까 ET 이크로 2파이에서 한 사이클이니까 거기서 t 값을 찾으면 파이초예요. 그러니까 파이초에서 한 사이클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는 이거죠. 주기는 이게 t가 시간이니까 한 사이클의 이 폭을 우리는 시간이니까 주기라고 불리죠. 한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 얼마죠? 파입니다. 주기는 파이초. 또 2분의 1 주기하면 뭐 2분의 1초 뭐 2분의 파이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하면 2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2파이 해서 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을 t로 계산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 식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식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자연적으로 t가 구해지죠. 우리가 이제 그 이과나 전기에서 공부할 때 뭐 진동, 진파, 파장 뭐 할 때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에요. 요게 이제 오메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주기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이거 세타로 보니까 이게 세타 2파이에서 한 세계를 지내는 거니까 t는 2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단위라는 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이 수학에서는 단위를 생각하고 수학에 이제 단위가 따라오는데 이 분명히 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초. 이게 초예요. 초. 이 뒤의 단위는 초란 말입니다. 이 뒤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초를 썼지만 사인하면 이걸 전체로 라디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이 연산자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이 값은 단위가 라디안이라 되잖아.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 t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이 t의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근데 이게 t가 뭐죠? t는 세크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의 단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라는 숫자의 단위는 세크분의 라디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약분이 되고 2t의 단위가 2가 라디안 단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t의 단위가 라디안이 돼야 되는데 t의 단위가 세크니까 2의 단위는 라디안 나누기 세크 이렇게 되죠. 세크분의 라디안이라 되죠. 이거 우리가 물리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세크분의 라디안을 각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각속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속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위 계산을 하면 이거는 각속도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과나 물리 경우를 위해서 단위 계산을 한 겁니다. 여튼 간에 우리가 이거 볼 때 E는 각속도 우리가 얘기하는 각속도랍니다. 일반 속도는 메타 나누기 세크 이것이 이제 일반 속도죠. 메타 나누기 세크 길이 나누기 시간이 그냥 속도고 이건 각을 돌아가는 속도라고 해서 거리가 아니라 세타 나누기 초
각도 나누기 초 해서 이걸 각속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먼저에는 sin et라는 식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제는 y sin pi t 이런 건 어떤 그래프가 되는가 한번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t를 세타로 보고 파이 t가 2파이가 될 때 파이 t가 2파이가 될 때 한 사이클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기는 2초, 주기는 2초.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주기가 2초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에서 주기가 2초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sine이라는 그 함수는 이걸 계산할 때 이걸 라디안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단위는 이 그래프의 단위는 이거 초가 되죠. 그래프의 단위는 초지만 이게 사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거를 다 이 전체를 라디안으로 보고 그 값을 계산해서 출력해냅니다. 똑같아요. 파이 t 2파이니까 t 이퀄 2초에서 한 사이클을 진행하니까 1초, 2초에서 한 사이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인 함수 나올 때 이런 우리가 그 뭐 어떤 그 저 파가 1초, 2초, 2초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이 더 많이 쓰이죠. 아까 2초 할 때는 주기가 뭐 파이초, 뭐 3.1차초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파이 t는 이퀄 2파이에서 한 사이클 진행한다. 그러니까 t 2초, 그 주기가 2초입니다. 주기가 2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가 얼마냐 할 때 뭐 이 파이 나누기 2파이 2초 이렇게 이 공식으로 나오잖아요. 주기 구하는 공식인데 이 식을 알면 이 식 쓰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2, 3초 내에 그냥 이거 계산해내니까. 그래. 요건 이제 이런 건 주기가 파이 t 2파이니까 주기가 2초다.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사인은. 진폭은 그냥 1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y sin 세타 이것이 원래 사인 함수의 사인 함수고요. y sin 세타 그 다음에 t가 들어갔을 때 오메가 t, 2t, 파이 t 들어갈 때 그 뭐 t는 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y sin x가 들어갈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생각해 보자고. x는 이거 보통 거리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x가 나오죠. sin x 여기서는 sin x가 되면 이게 길이 거리가 돼요. 세타면 라디안이 되고 t면 초가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는 어떻게 되죠? x를 sin 연산자는 세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타 값이구나. x가 뭐가 되든 이건 sin 세타예요. sin 세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sin 세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위만 여기서 이제 이 길이가 그냥 미터면 뭐 미터 이게 2분의 파이미터, 파이미터, 2파이미터, 3파이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숫자의 크기는 뭐예요? 숫자의 크기는 사인 세타니까 라디안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숫자의 값은 라디안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인은 이게 여기 뭐가 들어오든 라디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t가 들어오건 x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무슨 미지수가 들어오든 이걸 라디안으로 보니까 사인 세타 라디안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함수가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인 세타로 보니까 사인 세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세타로 보니까 다른 건 뭐예요? 이거 그 단위가 세타가 아니고 길이를 썼기 때문에 이 단위가 길이일 뿐이에요. 길이 메타면 2분의 파이메타, 파이메타, 2파이메타 이렇게만 요거만 들리는 거지. 그래프는 사인 세타 그래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세타일 때 이게 라디안이 되고 이게 각도가 되지만 이게 미터 단위로 미터 길이 단위 거리 단위로 썼다면 메타면 똑같이 그려지면서 이 단위만 2파이 파이메타 2파이 메타의 길이가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한 사이클 가는 데는 x가 2파이일 때예요.
x가 세타고 사이가 2파일 때 한 사이클 지나가는데 이걸 거리는 이거 뭐 파장이라고 그러죠. 파장. 이게 파장. 한 파의 거리. 한 파의 길이 얘기해줄게요. 한 파의 길이죠. 이거 한 사이클의 길이. 한 사이클의 길이. 이겁니다. 이게 파장이에요. 한 사이클의 길이. 이게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게 2파이가 되는 게 한 사이클이니까. x 이거로 2파일 때 x 이퀄로 2파이에서 한 사이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이거를 파장이라고 부르죠.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 이퀄로 2파이에서 한 사이클 가는데 이 한 사이클 지나가는 이 x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파장이라고. 아까 t에서는 뭐 오메가라는 단위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게 파장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이 x2파이에서 나오는 것이 파장이에요. 이런 경우에 파장이 얼마요? 2파이 메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파이 메타 이렇게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그림, 이거 세타니까 그림은 똑같이 그려져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단지 이 단위가 길이가 되고 이것이 파장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파장은 x 이퀄로 2파이에서 한 파장이 되니까 람다, 이 파장을 람다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람다 2파이에서 한 사이클 진행. 그래서 파장은 2m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웨이블랭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y 이퀄로 sin 파이 x 생각해 보죠. 이 x가 이게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거에서 파이 x라는 이 숫자, 이 곱해진 이 숫자는 뭐라 그랬죠? 사인 함수는 라디안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 x가 2파이 갈 때 한 사이클 지나가요. 파이 x 2파이에서 한 사이클 진행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x가 거리니까 우리 이거 파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파장,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x가 파장이 되는 거죠. 파이 x 갈 때 파이 x가 2파이가 될 때 2파이 거리니까 파이 x가 2파이 갈 때 한 사이클 진행하니까 한 사이클 저기 이거 뭐죠? 파장 x는 2가 되는 거죠. 파장은 2m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장을 이제 보통 람다라는 이 부호로 표시를 하죠. 이거는 이제 길이니까 거리가 되고 이 전체가 2파일 때 한 사이클 가는 거고 그때 이제 그 파장이 나오는데 x가 파장이 되는 거죠. x는 2. 그래서 파장은 2가 됩니다. 그럼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항상 모든 건 이것이 2파이가 될 때 한 사이클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x를 구하거나 t를 구하면 그것이 한 파장이 되고 t일 때는 한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y 이퀄로 sin ex 이것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ex가 세타이고 ex가 2파일 때 한 사이클을 진행합니다. 한 사이클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x는 파이에서 한 사이클 진행합니다. 한 사이클을 가는데 이것이 x예요. 이 한 사이클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것이 폭입니다. 한 사이클의 폭이죠. 한 사이클 진행하는데 그 한 사이클 진행하는데 그 폭, 이게 x예요. x. 그래서 폭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불리죠. 한 사이클의 길이가 파장입니다. 한 사이클이 얼마인가 보고서 한 사이클을 보고 이것의 길이, 거리일 경우는 이걸 파장이라고 하죠. 하는 게 폭이죠. 한 파장의 사이클에. 요거 이제 파장이라고 하고 길일 때는 그 다음에 시간일 경우에는 그 폭을 뭐라고 하죠? 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틀려요.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사인 함수지만 이건 이제 파가 됩니다. 사인 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가 다 사인 파인데 이런 사인 파를 얘기할 때는
그 뭐가 나는 파니까 파장이나 있을 거고요. 또 주파수가 있고 또 파의 속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파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의 속도는 우리가 단위가 거의 초죠. 1초에 얼마나 가느냐 얘기에 파가 1초에 가느냐. 근데 파가 1초에 간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파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쫙 만들어질 때 그 파의 끝점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파가 10m 짜리가 있는데 파의 하나의 파장이 10m 짜리가 있는데 1초에 10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1000개가 쫙 만들어져서 나가면 그러면 1초에 몇 메다가 나가죠? 10m 곱하기 1000개니까 1초에 10,000m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의 끝의 속도가 10,000m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의 속도라는 것은 파장에다가 1초에 뭐 진행하는 사이클, 1초에 몇 사이클을 진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실 1초에 몇 메다가 만들어지느냐, 1초에 몇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 1초에 몇 사이클을 진행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하튼 간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그 파의 속도는 결국 어떻게 되죠? 파장에다가 1초에 몇 사이클을 진행하느냐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파장은 한 사이클의 길이 아니에요. 한 사이클의 길이고 주파수는 1초에 몇 사이클이 진행하느냐 그거니까 결국 이걸 곱하면은 사이클 요거는 약분이 되고 메타 퍼 세컨드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의 속도에 대한 식은 V 거루 파장 곱하기 주파수 퍼 세컨드 이걸 뭐 헤르츠라고 보통 그러죠. 헤르츠 몇 사이클 퍼 세컨드 1초에 몇 사이클을 가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요, 여태까지 사인 그래프를 봤는데 이젠 그건 이제 사인 파라고 얘기하죠. 사인 파의 그래프를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사실 계산한 건 뭐예요? 파장을 계산했죠. 파장을 계산했지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고 속도를 알 수 있습니까? 1초에 이 파가 몇 개 만들어진다고 그 그래프에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 그래프에는.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지 파장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의 속도를 알려면 1초에 몇 사이클이 진행하는가, 몇 사이클이 만들어지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아까 여태까 이전에 사인 함수, 사인 그래프에서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오직 요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알려면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이 파장이 10m인데 1초에 뭐 1000개 진행한다. 만 사이클 진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속도를 알 수 있어요. 혹은 속도를 알면 우리가 그 사인 그래프로 그 파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파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어느 한 값 알려면 이건 우리가 그래프로서 알 수 있고 나머지 두 값 중에 하나를 알려주면은 그때는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의 속도나 주파수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의 주파수가 나오면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를 알면 거꾸로 주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람다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 파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V 크로 람다 F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인 그래프로는 람다밖에 알 수 없으니까 나머지 두 값 중에서 어느 하나 값을 알려주면 그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주파수를 알려주면 파의 속도를 알 수 있고 파의 속도를 알면은 사이클 퍼 섹 헤르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르츠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를 알면
헤르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그래프에서 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의 속도와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할 때 뭐 t라고 구해져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속도가 얼마인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몇 사이클을 가는가 이것도 알 수 있고 오직 알 수 있는 건 파장만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이나 주기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파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 파장, 속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에는 또 이게 주기라는 게 있죠. 한 사이클 가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이게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처럼 사인 t처럼 t로 표시될 때, 시간으로 표시될 때 주기는 한 사이클 가는데 몇 초, 한 사이클 도는 가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이거죠. 주파수는 1초에 몇 사이클을 진행하는가 해서 사이클 퍼 세컨드인데 주기는 1사이클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주파수의 역수가 되죠. 주기는 세크 퍼 사이클이에요. 세크 퍼 사이클. 한 사이클 가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분모의 의미가 그렇다 그랬죠. 이 분모가 한 사이클 가는데 몇 초 걸리느냐. 주파수는 1초에 몇 사이클 가느냐 이거니까 분모의 의미가 그렇죠. 분모 1단위당 세크가 한 사이클 가는 몇 초. 이거니까 이거는 헤르츠의 역수 아니에요. 헤르츠의 역수니까 결국은 주기는 1 나누기 F분의 1 이게 주파수분의 1이 주기입니다. 그래서 T는 F분의 1 주파수분의 1 똑같이 주파수는 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를 곱하면 1이에요. 이건 우리가 단위로 하면 T는 초 나누기 사이클 1초 가는데 몇 사이클을 되느냐 세퍼 사이클 이거고 또 주파수는 1초에 몇 사이클 가느냐 이거 분모가 그 의미죠. 1초에 몇 사이클 가느냐 이게 몇 사이클 진행하느냐 이게 헬스고 그 다음에 한 사이클당 몇 초가 걸리냐 이게 주기거든요. 그리고 곱하면 단어가 다 상쇄돼 가지고 1이 됩니다. t 곱하기 f 하면 1이에요. 이렇게 단어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위로 어떤 파장이 2m이고 주파수가 150Hz 사이클 퍼 세크라고 하면 속도는 v 람다 f니까 2m per 사이클 2m per 사이클 이게 파장이죠. 이게 파장이죠. 한 사이클당 몇 메다 150 뭐냐면 1초에 몇 사이클 이렇게 나니까 이 단위까지 계산하면 남는 것은 메타 퍼 섹 속도가 돼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계산이 됩니다. 300m per sec. 주기는 뭐죠? 주기는 사이클분의 1이죠. 사이클이 1초당 몇 사이클이냐에 대해서 주기는 한 사이클당 몇 초냐 이게 역수니까 150분의 1 사이클분의 sec 이렇게 되죠. 사이클분의 sec. 한 사이클에 몇 초가 걸리냐 이거 분모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이클 분모가 한 사이클에 몇 초 걸리냐. 그래서 150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입니다. 삼각함수의 대칭도 일반 함수의 대칭식과 다르지 않죠. 이건 다 일반 함수의 대칭식과 같습니다. sin y 코사인 x에서 y 이퀄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x는 y축의 대칭, 그다음 y 마이너스 sin x는 x축의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x는 원점에서 대칭입니다. 같아요. 마이너스 x면 y축의 대칭, 함수에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는 거는 마찬가지죠. 함수 값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의 대칭, 그 다음에 y축에도 대칭하고 x축에도 대칭하면 이것은 원점에 대한 대칭,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도 코사인 마이너스 x는 y축의 대칭,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하면은
이것은 x축의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x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또한 탄젠트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값 y 할 때 이런 값이 나오면 대칭 값으로 계산하면 바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사인 그래프의 이동, 사인 함수의 이동, 사인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인 데이터는 이것이 여기죠. 원점이죠. 여기서 사인 세타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이 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단위는 라디안. 이것이 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동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동할 때요. 이건 사인 플러스 2파이만 어떻게죠? 이런 건 플러스면은 세타 방향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동은 그렇게 식을 만들고 해석하잖아요. 이거 플러스가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를 좌측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좌측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겨서 그려보자. 그럼 이 극대점이 1로 오고 이 점이 1로 가고 다 모든 점들이 마이너스 2 점들이 2분의 파이만큼 다 이동을 하죠. 그럼 그걸 그리면은 이 점이 1로 오니까 이렇게 다 또 이 점이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갈 거고 그렇게 이게 1로 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저 극소점도 2분의 만큼 좌측으로 오고 또 2분의 만큼 좌측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려면 뭐 종이에서 그리려면 또 그리는 것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리는 것도 정확히 안 해주고 또 두 그래프가 겹치니까 보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그 함수 이동해서 뭐 간단한 그래프 함수는 뭐 이게 있던 걸 두 개 그리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이 사인 그래프 이런 주기 함수, 이 주기 함수라고 하죠.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이게 두 개 겹쳐 그리면요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보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축을 2분의 파이만큼 그냥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수학적 의미라고 그랬죠. 축을 2분의 파이만큼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예요. 축이 옛날 축이고 새로운 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2분의 파이 오면 당연히 이 점으로 오죠. 그럼 이 그래프는 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코사인 그래프 아니에요. 그렇죠?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축을 이동하면. 어느 쪽은 더 편하게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함수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려면 상당히 이건 좀 힘이 들어요. 대신 여기서 그래프를 놔두고 축만 우측으로 2분의 파이 옮기셔가지고 y축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하면은 이거 코사인 그래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도 해죠. 삼각법으로 해서 이제 원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다 해봤지만 이제 그래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프 이동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거는 뭐예요? 축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만큼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를 옮기려면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건 우측으로 옮기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쪽이 우측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하면은 어딘가 좀 그리기도 시간도 걸리고 그려놓고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요. 이거는 축을 마이너스를 그냥 2분의 8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축이죠. 이게 원래 축이죠. 이게 원래 축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만큼 옮기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 아닙니까? 코사인 그래프 x방향의 대칭.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가. 코사인 그래프는 이건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이 대칭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대칭이 되죠. 이거의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인 함수나 특히 주기 함수 같은 거는 주기 함수가 이게 나오면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 전체를 뭐 옮겨서 그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축을 옮기셔서 그를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 함수를 그래프의 그 식을 생각해 내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이런 게 주기 함수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뭐그 주기 함수를 또 두 번 그리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이제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 함수죠. y는 3sin 2x 플러스 5 괄호하고 플러스 2. 이 식은요, 우리가 봤듯이 이 진폭도 1이 아니고 앞에 개수도 x가 아니고 또 뭐 2x 플러스 5 해가지고 이게 이동한 식처럼 돼 있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y에 플러스 2가 붙었어요. 이 식이 이제 사인 함수의 아주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형, 아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순형이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함수를 그리는데 이건 다 이동한 식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 잘 보면 이건 2를 빼면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만큼 이 함수를 이동한 거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때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뭐를? y는 3x 3 sin 2x라는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만큼 이동하고 y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이죠, 이 그림을, 이게 이제 y는 3 sin 2x 그래프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진폭이 3, 그 다음에 2x가 2파이일 때 한 사이클 가는 거니까 이게 2파이일 때 한 사이클이니까 x가 파이일 때 한 사이클 가죠. x가 파이일 때 한 사이클 갑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래프를 이 식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 y방향으로 이만큼 옮긴 거랍니다. 그럼 이걸 여기서 그려야 돼요. 여기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되는데 이제 그리기가 좀 그렇죠. 이게 이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찾기가 좀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하는 건지, x방향으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만큼 가고 뭐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리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거 찾기가 어느 위치인지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다시 그려가지고는 위치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주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같은 게 모양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보기가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는 놔두고 축을 이동해서 이거를 함수를 이동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함수를 이동하나 축을 이동하나 그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때 우리가 그 축을 이동하는 식으로 그리려면 이런 옆에 이런 뭐 x를 떨어져나 이런 상수는 다 왼쪽으로 해서 뭐 y쪽으로 다 몰아가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이래. y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sin x도 이렇게 모아지고 여기에 다른 뭐 상수가 이런 게 붙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y는 3 sin 2x 그래프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의미는 축을 2분의 5파이 x방향으로 옮기고 또 축을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축을요. 그러니까 축을 이건 축이 플러스 5분의 2 방향 x방향으로 옮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y축을 2분의 5 방향 2.5만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y축이 이리로 오겠죠. x방향으로 2.5 플러스만큼 옮기니까 축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y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내리려니까 x축이 마이너스 2 방향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뭐냐면 이럴 때 제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원점, 축의 원점을 x방향으로 2.5만큼 옮기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서 축의 원점이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y축은 없어지고 옛날 x축은 없어지고 이 새로운 축에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그림은 다 없어지고요. 그렇죠? 축도 안 그려지고 이러한 좌표축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와서 그림은 이 y축을 여기다 그리고 이 x축에서 원점이 여기다 이게 원점으로 놓고 이제 이것만 그리면은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으로 옮기면은 그냥 쉽죠. 이게 두 개 축을 이렇게 옮기시고 뭐 여길 다 지워버리고 이 축을 그리시고 이 축을 그리시면 돼요. 이 축은 지워버리고 옛날 축 지워버리고 이쪽 거는 뭐 그려도 안 그려도 돼요. 이 그래프는 뭐 반대편으로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만 없애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이 축을 지금 다시 떼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그래프는 다시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도 돼요.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이제 플러스 쪽으로만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걸 이제 옮겨다가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 그래프에 이동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이러한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동된 그래프죠.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요거로 와서 이제 x 방향으로 옮긴 거고 일로 가면 y 방향으로 옮긴 건데 여기서 축을 옮긴 거를 그리시면은 그래프는 놔두고 축만 옮겨 가지고 그리니까 간단하게 이것을 그려낼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리긴 그렸으면 여기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 이게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 이걸 알고 싶으면 그 여기다가 그 0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3 sin 5 플러스 2 그러면 3 sin 5가 이게 라디안 값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기에서 찾아낸다 하면은 sin 5 라디안입니다.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0.9월이에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0.85. 그러니까 여기 x 이거로 제로에서 값은 마이너스 0.8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마이너스 y축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렸으니까 요 점이 여기 이제 진폭이 3이었었는데 마이너스 2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3에서 어떻게 해서 2가 내려왔으니까는 여기서 이 거리는 5가 되겠죠. 여기 5가 되죠. 여기 5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점은 내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서 진폭은 그대로 3 그대로 남아 있고 위치만 바뀌어서 최고점이 5, 최저점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축을 옮겨서 그리시면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삼각함수의 다항식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모든 함수는 물론 이제 미분 가능한 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지만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다항식을 사용하면은 함수를 다항식으로 풀어서 이용하면은 함수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어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함수를 이 다항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sin x는 다항식으로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3승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x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분의 x7승 이렇게 나가요. 이제 이거를 나가는데 이런 다항식은요 한 두 번째 항까지만 외우셔도 무난해요. 그래도 활용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sin x 같은 건 이제 외우시는 방법은 이게 홀수예요. 홀수 이게 홀수라기보다 저 홀함수죠. 홀함수 홀함수 즉 이 그 원점의 대칭인 함수죠. 사인 함수는 보시면 홀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실 때 이제 x 1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승, 3승, 5승, 7승 이렇게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x 1승, 3승, 5승, 7승 그래가지고 분모도 분모 3과 x3이 같은 수다. 3 팩토리얼분의 x3승, 5 팩토리얼분의 x5승 이래가지고 sin x는 이게 홀함수니까 x 1승부터 시작하고 부호는 교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홀함수니까 3 팩토리얼분의 x3승 이렇게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x5승 아마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거예요. 홀함수니까 x 1승부터 하고 그 다음에 3승 나오고 5승 나오고 3 팩토리얼분의 x3승 부호는 교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항, 뭐 이런 거 세 번째 항까지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sin EX는 마찬가지로 X 대신 EX가 붙은 거니까 EX 3 팩토리얼분의 EX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EX 5승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X 대신 EX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의 다항식은 코사인은 뭐죠? 코사인은 짝함수예요. 짝함수. 짝함수니까 사인에서 이게 뭐 0이다 하면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짝함수가 대신 나오니까 1 다음에 2 팩토리얼분의 x2승 플러스 4 짝수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x0 나오고 그 다음에 2승 2 팩토리얼 부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2승 4 팩토리얼분의 x4승 이렇게 외우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이건 홀함수기 때문에 1357로 나오고 이건 짝함수기 때문에 0, 2, 4, 6 이렇게 나오고 부모 분자는 이제 같은 정수가 되면서 3 팩토리얼분의 x3승 이런 식으로 n 팩토리얼분의 n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이건 그다음에 좀 외워두세요. 두 번째 항까지는 탄젠트 x는 x 플러스 3분의 x3승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분 배우시면 sin x 미분한 것은 무엇이냐? sin x를 미분하면 이건 x 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3승 이건 미분하면 3 앞으로 나오니까 2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x4승이 되고요. 여기는 5가 앞으로 나오니까 5는 약분되고 4 팩토리얼분의 x4승 그래도 이 식이 돼요. 사실은 이 다항식을 미분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돼요. 다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에 대한 다항식을 최소한 2개 한까지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앞으로 수학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PPT에서는 sin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는 sin,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sin 함수는 코사인 함수는 sin 함수하고 똑같고 탄젠트 함수는 뭐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sin 함수만 알면은 삼각함수에 충분한 걸 함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sin 함수가 이것이 모든 파의 함수도 이게 이 sin 함수가 되니까 이 sin 함수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sin 함수에 대한 그 그래프를 연구했는데요. 그 그래프에서 이제 사이클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주기 함수죠. 주기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이 돼서 나올 때 그런 걸 주기 함수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이클이란 무엇이냐, 파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해내느냐, 주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해내느냐, 주파수가 무엇이고 파의 속도는 또 어떻게 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의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 PPT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인 함수의 이게 해석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사인 함수가 쓰여지는데, 그거를 잘 해석하셔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은 사인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PPT를 다시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유튜브 고등수학과에다가 이 단어 하나 치시고 어느 단어 하나 치시고 STY 하면은 이 PPT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동일하게 이건 좀 내년 2001년부터 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